안녕하세요, 또술람입니다.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장사의 신 컨텐츠 안산편의 마지막 냉삼집입니다. 소개하기에 앞서서 냉삼집은 컨설팅 받기 전과 맛이나 분위기 바뀐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쉴드 좀 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장사의 신 영상을 보고 알고리즘을 타고 오신 분들이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의상 원래는 마지막에 넣어야 할 총평이나 사장님과의 대화 후 정리한 부분을 앞부분에 넣고 뒤에는 제가 솔직하게 먹어보고 평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번 편만 이해해 주시라 믿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바꾸고 싶은 부분은 있었지만 바꿀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해보겠다. 우선 사장님이 운영하고 싶은 방식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맞춤식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동네에서 단골 장사를 하시다 보니 맞춤 운영이 본인 성격상 더 좋다고 하셨고, 주 고객층이 젊은 층보다 중장년층인데다가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는 기사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다. 테이블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 최대한 손님 취향에 맞춰드리고 서비스도 챙겨드리면서 운영을 하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셨고, 고기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국내산을 현재와 같은 가격으로 파셨다고 했는데 재료비 감당이 안 되셔서 수입산으로 바꾸시고 그나마 원가 비율이 좀 나아진 거라고 하셨다. 사장님이 드셔본 결과 현재 매장에서는 네덜란드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수입산은 독일산이 제일 좋았지만 중간에 독일산이 수입 금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네덜란드산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메뉴판에도 네덜란드산으로 표기돼 있다. 그리고 불판이나 인테리어, 고기를 국내산으로 바꾸는 것도 좀 회의적이셨는데 문제는 돈에서 시작한다. 현재 냉삼집은 수입만 취급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큰 수익은 나진 않지만 손해가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고기를 다시 선별하고 인테리어를 레트로한 감성으로 다시 변화시키기엔 생각보다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모든 장사가 그렇지만 바꿔서 그만큼의 이익이 생긴다고 확신하면 안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냉삼집 사장님은 큰 변화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셨으며 한때 장사를 해본 내 생각도 사장님의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고만 생각하진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장님의 생각이 틀렸다거나 현실에 안주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계시며 호일 장사 위주인 매장인데다가 코로나로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이겨나가시는 사장님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뒤에다 넣을까 앞에다 넣을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시청 시간이 중간을 넘어가면 반토막이 나는 제 영상의 특성상 그나마 앞에다 배치하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 컨설팅을 받으시고 살짝 바꾼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된장술밥 작은 사이즈가 생겼다. 솔직히 3,000원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반 된장찌개가 아닌 우삼겹이 들어간 된장이라 나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가격이었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으실 때 차라리 냉삼집으로 바꾸라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간판 청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오른쪽에 냉동 삼겹살 전문점이라는 배너를 새로 세워놓으셨다. 다음으로는 매장 풍경이다. 확실히 냉삼집과 잘 어울리는 레트로한 인테리어는 아니었지만 물론 냉삼이 레트로한 분위기에 어울리고 그런 감성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맛있으면 장땡이다. 그런 면에서 인테리어만 볼 때는 나쁘지 않았다. 깔끔하게 잘 정돈돼 있었고 테이블 간 간격도 넓은 편이라 내 기준에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불판은 일반 삼겹살집에서 사용하는 불판으로 호일이 깔린 사각판이나 소뚜껑이 아닌 일반적인 긴 콩삼 불판이다. 하지만 손님들이 요청하시면 호일판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시니 옛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호일판을 요청해서 드시면 되겠고 이런 내용을 메뉴판 근처에 써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노마법을 잘 따르는 시민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잘 먹는다. 냉삼집의 메뉴판이다. 첫 주문은 냉삼겹 2인분으로 시작했다. 물론 소주도 주문했다. 셀프바는 찌든 곳 없이 깔끔하게 운영하고 계셨으며 각종 식기류와 쌈채소류, 밑반찬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셀프로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기본 상차림이다. 빠르게 설명하면 여기서 에이스 반찬은 기름장과 미역 냉국이었으며 미역 냉국은 2번 퍼먹었다. 파절이는 은 대표님표 컨설팅 파절이었고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잘 잡아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지만 조금만 더 새콤달콤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쌈장과 기름장 사이에 있는 된장은 일반 재래식 된장이었고
고추장도 셀프바에 구비되어 있었는데 쌈장, 된장, 고추장이 모두 있으니 원하는 장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곧이어 싱싱해 보이는 냉삼겹이 나왔다. 냉삼겹이 뭐가 신선해 보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갈변된 곳이 크게 보이지 않았고 상태가 나쁘게 보이지 않았는데 발견해버렸다. 끝부분을 보시면 살짝 갈변이 되어 있는데 냉삼을 먹을 때 나는 냄새와 비린맛의 원인이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갈변된 곳이 보이지 않았고 이 부분을 사장님께 얘기해드렸더니 항상 업체와 연락해서 갈변된 곳은 제거해달라고 하셨지만 가끔가다 이런 녀석들이 섞여 있다고 많이 아쉬워하셨고 고기를 내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빙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소주의 보관 상태는 매우 훌륭했으며 윗부분에 얼음마저 달려있어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꺼내온 듯한 비주얼 또한 너무 만족스러웠다. 고기를 굽는데 의외로 냉삼 특유의 육즙이 흘러나오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노릇하게 잘 익혀지는 게 꽤 먹음직스러웠다. 최대한 잘 익혀서 한 점 맛을 보았다. 솔직히 평을 해보자면 일반 냉삼보다 좀 더 두꺼운 편이라 살짝 질감이 있었다. 냉삼 특유의 고소한 맛은 확실하게 있었고 잡내도 거의 없는 편이지만 수입산 특유의 문제인지 냉동 보관의 문제인지 조금씩 올라오는 잡내는 어쩔 수 없었지만 좋은 술안주가 돼주었다. 그리고 대패와 냉삼의 차이는 대패는 너무 얇아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늦으면 과자가 돼버리고 타이밍이 잘 맞아도 고소한 맛은 있을지언정 식감이 전해주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나는 대패보다는 냉삼을 좋아하는 편이다. 쌈도 싸 먹어보고 싶어 내 개인적인 취향인 비계가 많이 붙은 곳으로 한 쌈 받아 먹어보았다. 고기를 기름장에 살짝 찍고 파절이를 올리고 마늘을 쌈장에 찍은 후에 제일 중요한 소주 한 모금을 들이키고 쌈을 먹으면 뭐 말이 필요한가. 이 맛에 삼겹살 먹는 거지. 냉삼을 최대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상추와 깻잎을 한 장씩 준비해서 소량의 밥을 올리고 고기 한두 점을 기름장에 살짝 찍어 새콤달콤한 파절이와 쌈장을 올리고 마늘과 청양고추를 살짝 올려 소주를 한 잔 먹고 입안에 넣으면 정말 극락의 맛인데 사이드 메뉴로 미나리가 있어 냉큼 주문해봤다. 미나리와 삼겹살의 궁합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편이며 아직까지 미나리와 삼겹살을 조합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조합해보시길 추천한다. 술도둑이다. 처음부터 사장님이 추천하신 냉대패와 된장술밥 작은 사이즈도 주문해봤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두께의 냉삼이 대패처럼 말려서 나온 모양새였다. 그리고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기의 상태가 냉삼보다도 좋아 보였다. 솔직히 수입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절대로 모를 정도의 고기 상태였다. 그리고 한 부분에 피가 살짝 뭉쳐있는 곳이 있었는데 냉삼이나 대패가 가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가위로 살짝 잘라서 드시면 되겠다. 대패 역시 정확한 타이밍에 뒤집어졌으며 솔직히 냉삼보다 대패가 내 입에는 더 좋았다. 사장님이 처음에 대패를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었다. 냉삼을 많이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대패로 미른 것 같은 얇게 말린 삼겹살을 대패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두께가 일반 냉삼 두께와 거의 비슷해서 다 익은 대패 삼겹살의 상태를 보시면 일반 대패처럼 흐물흐물해진 상태가 아닌 양면이 골고루 익어서 적당한 탄력감을 유지시켜주고 냉삼보다 더 고소한 맛을 느끼게 해주었다. 사장님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대패가 냉삼보다 훨씬 맛있었고 왜 메뉴판에 냉대패가 먼저 올라가 있는지 왜 사장님이 처음에 대패를 추천해 주셨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밥 안주인 된장술밥도 나와서 먹어보았으며 된장찌개 베이스에 쌈장을 섞어서 만든 찌개의 맛이라고 생각했으며 느끼한 맛을 잘 잡아주는 녀석으로 내용물도 양파와 두부, 호박과 청양고추를 슬라이스 쳐서 우삼겹과 보기 좋게 끓여 나왔고 마지막 술 안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안주였으며 양 또한 둘이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었다. 컨설팅을 받으시고 된장술밥 작은 사이즈를 만드신 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았다. 영상을 볼 때는 절대 안 바꾸실 것 같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고기를 국내산으로 못 바꾸신 이유는 설명해드린 것 같고 직접 먹어보니 충분히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었고 오히려 이 동네 상권에서 12,000원짜리 국내산 냉삼을 했다간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사장님 입장이라면 정말 선택하기 힘들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서울 지리는 잘 모르지만 서울 상권과는 틀리게 안산 월피동의 주택 상권은 아무래도 일부러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역시나 동네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장님의 운영 방식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오늘 냉삼집에서 맛보고 느낀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였습니다. 이 개같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난 후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나 안 되는 곳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게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곳을 잘 찾아 소개해드리는 매술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응원하고 싶은 매장이나 소개해주고 싶은 매장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절대로 못 찾겠거나 찾기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니 잘 마셨습니다.